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어르신분들이 모를 만한 전국민 대상 지원 정책들과 시니어 관련 정책들, 새로운 뉴스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정책들과 뉴스들을 모으는 컨텐츠이다 보니 8월 20일부터 지원하는 정책도 있고 8월 20일에 마감하는 정책도 있으니 정책 신청 및 마감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순서 한번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올해 사라지는 65세 이상 혜택입니다. 지난 6년간 트렌드 라디오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만 65세 이상 혜택을 종합해서 정리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포괄적이고 대략적인 내용 전달보다는 세부적이고 정확한 안내만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러는 사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던 혜택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바로 65세 이상 은행 비과세 통장 혜택 사라질 예정인데요. 비과세 통장 혜택은 바로 은행이자 면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70세 A씨는 펀드를 약 4천만 원 정도 가입하여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예를 든다면요. 원래라면 약 8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었습니다. 저축을 통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저축하여서 약 200만 원의 이자를 얻었다면 원래라면 약 3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비과세 통장이라면 세금이 전액 면제가 되죠. 하지만 이런 65세 이상 비과세 혜택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사라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세제 개편을 발표하고 원래 비과세 혜택을 주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를 65세 이상 대상자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하기로 세제 개편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은 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어려워지고 이자 세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발표된 실제 세제 개편 자료를 보시면요. 현재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변경되는 항목에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이 되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분들 중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들의 경우 올해 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해당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보자료 출처를 통해 가장 정확히 전달드리는 내용이니 이런 내용을 과장 확대하는 가짜뉴스를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 관련해서 어르신 연금 관련 추가 소식이 있는데요.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 관련 세금이 약간은 낮아진다는 소식인데 관련된 분들만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적연금과 이연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세율이 인하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부부가맥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맥 폐지 관련해서 8월 13일 국정과제 국민보고를 통해 관련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가맥 폐지이라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맥 폐지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보도로 나오면 가짜뉴스들이 내용을 과장 확대할 수 있으니 그땐 속지 마시고 트렌드 라디오에 댓글문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부부의 기초연금 가맥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가맥이 20%이지만 향후 2027년부터 10% 가맥으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이 기초연금 부부 가맥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라는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가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이 구간 수급자의 가맥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구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2구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1구간, 이 구간의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가맥을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기간 소식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이 되고요.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5만원에서 15만원 지급 정책 신청 기간이 8월 2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해당 정책이 신청률이 겨우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AI를 사용한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서 제가 어르신 스푸초 상품권 신청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도 현재 노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정말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전화 신청도 가능해졌다고 하니 어르신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책으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업이고 어르신들이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할 때 쓸 수 있는 무려 최대 15만원 지원금 상품권입니다. 자, 지원 내용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5만원 지급인데요. 최대 3회 가능하다고 써져 있죠. 그러니 최대 1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2차, 3차 이렇게 모집할 듯하고요. 각 차수마다 5만원씩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차수마다 신청을 무조건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5만원만 가능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 예산이 많으면 15만원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만원이던 15만원이던 이 정책을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절대 못 받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니 신청도 하시고 주변에 제발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검색을 하셔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링크가 나오는데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들어가시면 화면에 어르신 상품권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들어가면 주소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각 지역과 소속구가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 선택지에 없는 지자체는 예산 확보 중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 다음 차수 때 신청해야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다음을 누르시면 약관 동의가 나오는데요. 맨 아래에서 전체 약관 모두 동의를 하셔도 되고 읽어보시고 동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면 간단한 신청 대상자가 나오고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만약 간편 인증 절차를 이용하신다면 카카오 네이버 패스 또는 은행 인증서가 있으시면 이용하셔도 되고요. 문자 인증을 원하신다면 문자 인증을 누르고 이름 적으시고 휴대폰 적으시고 문자 전송을 누르시면 휴대폰으로 문자 인증번호가 올 겁니다. 그때 인증번호를 적으시고 인증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다음은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화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듯 1551-9998로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 신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제 거주지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에 표기된 거주지 주소로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경 추가 혜택, 소비 쿠폰 추가 지원으로 전시, 공연, 숙박 등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한 혜택들이 지원되는데요. 8월 10일부터 국가 지원으로 전시, 공연 할인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자녀, 형제 등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할인액은 전시 3,000원, 공연 1만원 할인되며 최대 혜택은 1인당 총 10매, 예매처별 2매 할인이 됩니다. 사용처는 인터파크, 예스20, 멜론티켓 등 5개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네이버 예약은 제외됩니다. 공연 전시 보러 가실 분들이 있다면 절대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숙박 소비 쿠폰도 발급이 시작이 되는데요. 8월 20일부터 진행이 되며 7만 원 미만 숙박에 2만 원 소비 쿠폰, 7만 원 이상 숙박에 3만 원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최대 혜택은 1인 1회 최대 3만 원 제공이 됩니다. 사용처는 국내 숙박 예약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앱 등을 8월 20일 이후부터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가 이벤트가 있는데요. 8월달 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다 쓰신 분들에게 자동 추가 혜택을 지원합니다. 내용을 보면 8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다 쓰신 분들에게 추가 이벤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모든 카드사 공통 혜택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5,000원에서 5만 원을 더 준다는 것인데요. 5,000원 20만 명, 1만 원 10만 명, 5만 원 1만 명을 8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다 쓰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합니다. 당첨하기는 9월 중에 개별 안내가 된다고 하니 8월 달에 소비 쿠폰 다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쓰시면 이런 혜택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바로 복지정책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한 것인데요. 현재 한국 복지정책의 경우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을 안 하면 절대 못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송파구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하고 이러한 점을 파악한 대통령이 신청해야 주는 것은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지급 검토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지급이 되게 되면 결국 부정수급 등 확인조사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소득재산 정보의 실시간 연계 등 시스템적인 난관도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절차 등이 필요한데요.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현재 정부 정책으로 100여 개 이상의 복지 정책을 문자 등으로 안내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이거부터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내가 받을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문자 알림해주는 복지 멤버십인데요. 해당 정책을 신청하면 내 나이, 소득, 재산 등을 정부가 자동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이 신청이 가능할 때 문자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127개 정도 정책만 안내를 해주지만 향후 더 많은 정부, 지자체 정책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내가 받을 정책을 안내를 해주는 것이니 신청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시니어 분들이라면 주민센터 가셔서 간편 가입하셔도 됩니다. 대통령의 자동지급 검토 지시에 따라 관련 시스템 검토가 진행이 되겠지만 방법론 등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그동안은 이 복지 멤버십 가입을 통해 내가 받을 정책 안내를 자동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또한 가짜 뉴스들이 왜곡 과장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부터 정부가 상생소비복권 10억 원 지급 이벤트를 하는데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의 카드 결제액을 복권으로 환원, 추첨을 통해 당첨자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총 10억 원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 누적 카드 결제 금액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복권이 지급이 되며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각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각 100만 원, 4등 약 1,300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복권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해당 복권은 9월 15일부터 상생소비복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향후 트렌드 라디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부담 경감 크레딧 정책의 경우 8월 11일부터 통신비, 주유 등 연료비에 쓰실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기, 가스, 수도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이 부담 경감 크레딧을 받아도 못 쓰게 된 분들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통신비, 연료비에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 연료비의 경우 경영 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통신비의 경우 경영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무선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에 쓰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어질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바로 신청하기나 부담 경감 크레딧 그림을 눌러주셔서 신청 사이트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과 같은 신청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오부제 신청으로 사업자 번호 끝자리로 신청일이 다르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하기가 있는데요. 그 신청하기를 터치해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카드사 선택이 나옵니다. 본인이 50만 원을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10개 카드사 중 원하는 카드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은 자가 진단인데요. 간단하게 요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니 맞다면 예 라고 모두 체크해 주시고요.
대표자 본인이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본인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하셔도 되고 공인인증, 금융인증까지 여러 인증 방식이 있기에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고 넘어가면 약관 동의가 나오는데요. 모두 동의하기 하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여러 가지 필수 동의 아래에 보시면 선택 동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택 부분에 마케팅 동의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아래 보시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나옵니다. 이건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체크하셔야 우리가 굳이 증빙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행정정보를 정부가 자동으로 서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에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체크를 안 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간단하게 신청 정보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제대로 입력이 되었다면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면처럼 뜨는데요. 이제 그러면 신청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50만 원 지원금 크레딧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는데요. 대상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기에 향후 대상 검증이 완료가 되면 대상자 통보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가 되고요. 향후 알림톡이나 이렇게 신청 결과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안내를 받으시면 내가 기존에 신청했던 카드 사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카드 등록을 하고 50만 원 크레딧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8월 또는 9월에 주목할 만한 뉴스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트렌드 라디오는 앞으로도 실시간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